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 찰리 TV를 운영하고 있는 찰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호주 상위 1%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폴 대표님 모셔가지고 영상 촬영 한번 해볼 텐데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다면 영상 마지막 부분에 폴 대표님만의 부동산 투자 방법까지 다뤄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서 완전 정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여유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촬영을 하고 계신데, 일단 호주에 대해서 호주 상위 1% 채널 구독자 지금 4,000분 계시죠? 예, 아직 뭐. 그 정도 그 계시는데, 정도 감사하게도, 그 정도라도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 분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폴 대표님 채널 소개, 그리고 폴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또 사업가로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늘 이렇게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조용한 곳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보통 집에서 안 나가거든요. 집에서 이제 큰일 없으면 안 나가고 미팅 없으면 안 나가는데 좀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있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폴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부동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그럼 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도 조금 하시는 거 보네요. 뭐 이제 사실 제일 크게 하는 건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 하시고, 예, 사업이 제일 크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부동산이랑 그리고 이제 주식 그리고 코인까지 조금 하시는 금, 은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하시네요. 예, 뭐 이제 본인의 사업도 해가시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입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네. 지속적으로 돈을 땡겨올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제가 폴 대표님 오늘 좀 이렇게 뵙게 된 거는 이 호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싶고, 네네. 그래서 좀 요청을 하게 됐어요. 네. 호주 부동산 다른 데랑 좀 비교해서 매력 혹은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요,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레버리지 투자를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내가 뭐 시드가 10만 불이 있는데 시드 10만 불로 사실 사업을 하기는 좀 적고, 그렇죠. 그죠? 뭐 이제 주식을 하거나 뭐 이제 크립토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10만 불이 끝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은 나의 이제 보로잉 파워에 따라서 10만 불을 갖고 뭐 50만 불짜리 투자를 할 수도 있고 100만 불짜리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은 온전히 또 다 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약간 레버리지 투자의 약간 네. 메리트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수익도 온전히 내 거고, 그 다음에 특히 호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내가 100만 불짜리를 사가지고 뭐 이게 뭐 정말 잘못 샀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80만 불이 됐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위기가 오든 아니면 내가 정말 투자를 잘못했든 그렇게 해가지고 80만 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밸류가 뭐 나한테 특히 뭐 딱히 뭐 이렇게 오는 데미지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은행이 갑자기 뭐 80대 20으로 빌려줬는데 내가 니께 옛날엔 100만 불이었는데 지금 80만 불이 됐다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런 일도 없고. 정해진 이자율대로만 돈을 따박따박 그렇죠. 내기만 하면 되는 페이먼트만 거고. 잘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그쵸,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호주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조금 하락이 뭐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든지 뭐 그건 다시 메꿔질 거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그 안정적인 약간 부동산이라고 하면 다른 투자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걸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나이대가 또 올라갈수록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가치가 완전 떨어져서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맞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동네가 없어질 수는 있죠. 동네가 없어질 수는 있지만 디스트릭이 바뀐 거니까요.
근데 그 건물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예. 약간 안정적인 거를 깔고 거기다가 레버리지 투자로 내 수익은 온전히 보존해가면서 들어갈 때 레버리지 투자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그렇죠. 부동산의 장점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제가 사실 인터뷰 하기 전에 대표님께서 최근에 영상 올리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상위 이자율 1%. 이자율 때문에. 맞아요. 예. 제 주변의 분들도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물론 네. 하나의 팩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을 빌리는 이자율 때문에 야 이거 호주 부동산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법을 이제 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예. 주변에서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버블이 낀 데가 있긴 있어요. 이제 뭐 음. 아예 모든 집이 버블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굉장히 모호한데 버블이 낀 데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동네들은 이미 벌써 지금부터 좀 티가 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인스펙션을 다니고 그렇죠. 매주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오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굉장히 줄었어요. 아 집을 보러 인스펙션 하는 그 비율이 줄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라도 내가 산 매물이 내가 산 부동산이 마켓에 어필링을 하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집들을 잘못 사신 분들은 분명히 혹시 만약에 지금 뭐 팔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좀 고전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건 예. 아예 이제 부동산 버블이라는 게 조금은 있지만 특히나 또 심하게 낀 부분들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분명히 있죠.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역마다 오너 오큐파이어 비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동네는 이 서버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는 서버브는 거의 100% 오너 오큐파이어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서버브에 집이 650채밖에 없어요. 650채 전부 다 이제 오너분이 사시는 거 렌트 없이 없어요. 렌트가 없고 뭐 한 개는 있겠죠. 그쵸, 한두 개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거의 100% 오너 오큐파이어에다가 그 다음에 뭐 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동네 같은 경우에 사실 거품이 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저도 이거 1불도 못 갖고 샀거든요. 아 제 집을. 매거 없이 그냥 내고 없이. 그 왜냐면은 가격에. 저희가 내고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분위기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동네, 이 집. 이런 데는 할 수 있다 없다가 좀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자 그 거품이 낀 데가 있지만 지금 사시는 데는 이런 동네들. 네. 그러니까 오너 오큐파이어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예. 그래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예. 어느 정도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는 많이 게 줄었어요. 맞죠? 많이 줄어드는 줄었어요. 게? 특히 이제 이게 공포 심리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어요. 단기와 장기 두 개가 나눠져 나눠져 있죠. 왜냐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뭐 18%였을 때도 사람은 집을 샀어요. 이자율이 18%. 예, 18%였을 때도 집은 샀고 제가 기억하는 한 호주는 보통 7%가 평균대였거든요. 7% 정도. 예, 그 그때도 정도, 사람은 샀고 음. 0%일 때, 뭐 1%일 때도 사람은 샀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4% 5%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그래도 또 처음에 그때 공포 심리가 있을 때는 많이 주는데 그쵸.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확정이 되고 이제 거기서 스테이를 한다 그러면은 또 그건 돌아와요. 아, 이자율이 튀더라도 그때 당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요게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이자율에 적응을 하게 돼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었으면 얘기가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실 그 집보다 사람이 적어요. 예, 그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버려지는 고스트 타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호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캐러밴 파크까지 다 찼어요. 지금 예, 렌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게 이제 렌탈 크라이시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대표님께서도 잠깐 짚어주셨지만 호주 내에는 사람보다 집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렌트를 들어가거나 자가를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카라반 파크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모님들이 둘 다 풀타임 잡이에요. 아 그런 연봉이 10만 불이 넘어가요. 15만 불씩.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집이 없어서. 없어서 집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 이렇게 호주는 다른 나라랑 좀 비교해서 이런 좀 국가적인 특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대표님 영상을 쭉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호주 부동산은 한국의 1960년도 네. 요거 있는 말인가요? 아 제가 만든 거. 그냥 이게
사람들이랑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네네.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거죠. 예. 그 말이 어떻게 혹시 나오게 그냥 됐나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돼요. 아, 그러면 1960년도의 인구랑 지금 호주 호주의 인구랑 인구랑 같고, 비슷하다. 예,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호주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제 2배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이게 땅 크기가 거의 미국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그 미국이나 호주나 온 시기도 50년 정도밖에, 50년인가 100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이비, 여기 이제 호주 사람들이 말하는 건 네피 컨트리라고 하거든요. 아직 너무나 어린 나라라는 거예요. 예, 아주 어린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이민들과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급격하게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한 거고, 호주는 그보다는 좀 보수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덜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분명한 건 이게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인구랑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뭐 들어오는 사람 쭉 해서 어느 정도 이 기존의 파퓰레이션이 스테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내추럴 본도 어느 정도는 이게 영향을 끼치겠지만 호주는 그래도 이민도 굉장히 많이 그죠. 받는 매년 나라잖아요. 한 25만 명. 25만 명 정도. 여태까지 했었죠. 매년 25만 명에서 3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때 그게 0명이 됐고요. 이제 다시 25만 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호주는 매우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의 내추럴본, 그러니까 호주 내에서 내추럴본뿐만이 아니라 이민하는 25만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뭐 유학생들, 워킹홀리데이 분들, 기타 등등. 아, 그렇게 다 포함했었을 때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도 렌탈 크라이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해서 구경이 열리고 막 이제 네. 들어오잖아요. 이제 제가 알기로도 이제 학생 비자나 네. 워킹홀리데이 지금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호주의 렌탈 크라이시스는 예견된 사태였고, 앞으로 최소 3년, 최대 뭐 6, 7년까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상황이 그렇게 유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을 한 채 한 채 짓는 것도 사실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맞아요. 한 채 짓는데 뭐 지금 거의 뭐 허가 기간까지 하면은 거의 1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많이 늘려면 아파트를 줘야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허가부터 공사 기간까지가 뭐 짧게는 뭐 4, 5년까지 걸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래 걸리죠.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해소를 하려면 그만큼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하우스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도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요거를 또 렌탈 크라이시스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아, 그럼요. 요거는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도 한 장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컨텐츠 내용은 교육용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후에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판단하실 때 요거는 전적으로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폴이라는 사람은 혹은 찰리라는 사람은 부동산 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냥 쓱 한번 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한번 인터뷰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쑥 훑어봤고,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폴 대표님은 부동산 투자를 어떠한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어요. 예, 욕망은 있었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IMF 때 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 집이 없이 살았어요, 평생을. 이제 뭐 부모님도 부모님 집이 없이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는 내 집에서. 네, 내 집에서 그다음에 내 아이들이랑은 좀 더 좋은 생활을 내가 해주고 싶다. 뭐 결코 우리 부모님이 못 해줬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돈을 벌게 됐는데,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뭐 한국이든 호주든 어느 나라든 돈을 벌고 사업을 막 굉장히 잘해 나가세요. 네. 그러다가 뭐 50대든 60대든 사업이라는 건 결국은 뜨는 해면은 지는 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해가 졌을 때 남은 게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하셨을 때 그걸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비로만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마다 부동산을 샀어요 처음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관심은 있으셨던 거네요. 그럼 그렇죠. 처음부터. 아 그럼요. 2000년대부터 지켜봐왔죠. 2000년대부터.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공부는 하고 계셨고 예. 사업도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프로핏으로 재투자를 고민을 하시다가 그렇죠. 부동산으로 결정을 하셨다. 그렇죠. 거의 한 80%는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20%만 사업에 재투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예. 하나씩 늘려가셨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이거는 좀 프라이빗한 질문이라서 조금 여쭤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좀 많이 궁금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예.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어려우시면 예. roughly 그냥 뭉뚱그려서 따져봤을 때 예.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아. 현재 갖고 계시나요?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호주 상위 1%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많이 말씀하시죠. 뭐 그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저는 대충 뭐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호주 상위 1%라고 얘기하면 자가 제외 네. 투자용 집이 6개가 있으면은 1%에 들어가요. 아, 6개. 예. 내 집 빼고 6개. 내 집 빼고 투자용 집이 6개가 넘어가면 그게 꽤 수년 전에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디벨롭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벨롭 하는 사이즈가 이제 저는 디벨롭을 한다 그러면 팔질 않아요. 계속해서 갖고 저는 그냥 계시면서 디벨롭해서 그냥 내 집으로 렌탈일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디벨롭이 약 한 타운하우스 한 40채 정도? 40채요? 타운하우스만 40채요? 예, 지금 갖고 있는 거 플러스로. 와.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대략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표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상위 1%가 자가 빼고 6개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뭐 0.00001%가 아닌가 그러면. 아니에요. 호주에서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어요. 네. 그 호주 친구고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거의 한 250채인가 300채가 돼요. 와. 로버트 기야사키 아시죠? 네네네. 그분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5,000채인가 그래요. 그거는 거의 필독서 아닌가요? 많이 읽고 아, 근데 25,000채. 25,000채가 될 수는 없어요. 호주에선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미국은 랜딩 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호주에선 그건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네. 따져봤었을 때 많이 갖고 계신 분, 지인은 한 250채 정도 갖고 계신 분도 있다. 지인은 아니고 이제 제가 아는 그 호주 사람? 투자자. 호주 투자자. 예. 엄청나네요. 네. 두 채도 약간 개인적으로 두 채, 세 채도 굉장히 좀 높은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야 이거를 40채, 50채 이렇게 전문가라고 이 정도면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40채면 그렇지 않나. 이거는 솔직하게 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한 40채 플러스 알파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요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과연 폴 대표님의 노하우 어떻게 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그거를 약간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호주에서 집을 살려면 버러잉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결국은 제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에서 투자를 한 거는 계속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내 이코티, 그러니까 시드머니 또는 이코티죠. 처음에 그쵸. 이제 뭉텅 들어가는 돈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캐시 플로우가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게 맞는 말이네. 은행이 보고 싶은 건 굉장히 단순해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맞아. 예,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110% 빌렸어요. 110%? 예, 스탬 듀티가에다가 레노베이션 비용까지 빌렸어요. 와. 예. 근데 워낙 또 대표님이 여러 군데에서 돈을 들어오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준 거예요, 그냥. 굉장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걔네들이 오케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투자를 할 수 있을 시드머니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모은 거든 다른 집에서 나온 거든 그건 있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면 대표님 말씀으로는 일단 투자 시드머니는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그렇죠. 뭐 시드머니든 이코티든. 그렇죠. 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는 저도 최근에 집을 사서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제때제때 벌고 있고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을 좀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위커티 갖고 있는 돈도 있으면서 그 수익 파이프라인, 그게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나오는 투자금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런 거를 좀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 기본 첫 번째고. 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그게 만족이 됐다. 그래서 뭐 두 번째든 세 번째 집이든 이제 살려고 한다라고 된다면은 집을 좀 보는 안목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에게는 가능하면 저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는 많이 추천하지 않아요. 아, 그쪽은 안 하시고. 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한테는 네. 그쪽을 추천 안 하시고.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려워요. 음... 예, 정말 까딱하다가는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안 한다기보다도 그러면 결국 하우스인데 하우스도 그쵸. 이제 여러 가지의 장르의 하우스가 있겠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조금 저평가된 집을 사서 고평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저평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일단 조금은 보기에 허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를 네. 좀 레노해서 평가를 올릴 수 있을 만큼 포텐셜을 갖고 있는 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고 아니면 아예 정말 부셔서 뭐 분할을 하든지, 아, 아예 그냥. 예, 아예 부시든지, 예,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 내가 이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아끼고 모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뭐 그렇게 해서 뭐 거의 5년, 10년 만에 한 차를 투자하는데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3, 4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끽해봐야 4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단추를 잘 벗기면 굉장히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사실 아는 것만큼 버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것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저평가된 지역에 저평가된 집을 좀 이렇게 잘 구매하셔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가 일단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집을 보는 안목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평가된 그 집을 고평가로 끌어올리려면 레노가 거의 대부분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럴 고쳐가지고. 가능성이 매우 그쵸, 높죠. 그쵸. 예, 그러려면 레노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관심 혹은 공부가 계속 수반이 돼야 된다. 수반이 돼야 되죠. 사실 뭐 노력 안 해서 돈 벌 수 있나요? 맞아요. 진짜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공부는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연봉이 정말 높으신 분들은 블루칩 에어리아에 사면 돼요. 한 2, 3밀리언짜리. 아예 돈이 많으면 네. 거기다 그냥 꽂아서 사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고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한 10년, 20년 거기다 놓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투자법도 있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드가 좀 많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려면.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집 버짓을 한 60만에서 80만 놓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평가된 거를 봐서 고평가로 끌어올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집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포 대표님 본인의 투자 노하우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게 첫 집을 사는 사람들, 예. 두 번째, 자가요? 네, 자가, 예. 자가로 첫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자. 한 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꼭 체크하자. 네, 이거는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가는요. 와이프가 좋아하면 돼요.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냥 뭐 투자용으로 뭐 저평가된 저평가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사 가야 돼요, 나중에. 네, 자가라면 자가라면 너무 따지지 말고 내 와이프와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집을 사면 되고,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이면은 첫 자가를 사지 마시고 본인은 렌트 하시면서 쉐어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시드 그 머니를 투자한 만큼 내가 또 돈을 계속해서 땡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텍스 디덕션이란 것도 되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예, 맞아요. 자가는 그게 안 되니까. 투자 목적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 혹시라도 이거에 관련해서 영상은 이렇게 조금 마무리할 텐데, 관련해서 또 폴 대표님 개인적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 이메일이 됐던 아니면은 그 영상 하단부에 항상 그 연락처를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거기를 통해서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조금 더 딥한 얘기를 하고 싶다, 혹은 이거 관련해서 또 폴 대표님이 또 도움을 주시는 서비스들이 있긴 해요. 근데 요거 영상은 이 관련 내용은 영상에서 다루기보다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는 게 어떠나 싶어서 영상에는 이렇게 산뜻하게만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주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포 대표님의 노하우, 그리고 포 대표님의 재력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남겨주신 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먼 길 오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기회가 되고 여러분께서 또 이 영상을 좋아하시면 계속적으로 폴 대표님과는 시간이 괜찮으시면은 2편, 3편 이렇게 나눠서 또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주 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